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을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승민입니다. 가을 9월부터 10월 정도까지가 이제 고양이들이 출산을, 특히 길냥이들이 출산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양줍철이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동안 고양이를 주워가지고 병원에 처음 데려오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아서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보호자님들한테 보통 어떤 답변을 드리는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놓으면 아무래도 좀 답답한 부분이 줄어드실 것 같아서 이번에 유튜브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보호자님이 이제 처음 이 샵에서 데려오시는 거 말고요, 이제 길에서 고양이를 주워왔을 때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어떤 것들을 여쭤보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고양이를 데려오셨을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왜 이렇게 눈곱이 많이 껴있나요? 이거를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데려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기도 하고, 눈곱이 끼는 질환이 일반적인 결막염이거나 아니면 정말 위험한 디스템퍼, 홍역이라고 하는 질환이 걸렸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양이가 눈곱이 끼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눈곱이 끼는 경우가 대부분은 허피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칼리시라고 하는 바이러스 질환인 경우가 많고, 그 바이러스 질환들의 경우에는 이제 둘 다 똑같이 특이적으로 눈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낄 수도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잠복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허피스가 어떤 거가 있냐면 혓바늘 돋고 이제 입가에 뭐 나고, 이게 이제 허피스거든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되게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그래서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를 먼저 생각을 하지 바로 이제 약을 먹을 생각부터는 하지 않는 것처럼, 길냥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에서의 생활이 좋은 생활일 수는 없잖아요.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춥기도 춥고 뭐 위생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또 어리기 때문에 내가 면역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걔가 이제 현성 감염, 즉 실제로 내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눈을 좀 잘 못 쓰는 경우까지 심하게 가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보호자님들이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둬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밥을 잘 먹으면 그러면은 그냥 조금 더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안내를 보통 드리는 편이고요. 이 허피스 감염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고열이랑 그 다음에 식욕부진 등을 동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장 안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을 해서 일단 현성 감염을 잡는 것도 치료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편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밥이나 뭐 물, 뭐 활력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부약까지는 처방을 안 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냥 더 보시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좀 심하다라고 하면은 바이러스성 안약 혹은 안연고 같은 걸 처방을 해드리는 거,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안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주워왔는데 처음 키워가지고 사료 줘야 되는지 분유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분유를 줘야 되면 얼마에 한 번씩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분유를 정말 어릴 때는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생후 1주령에서 2주령 일 때는 그 정도 주기를 주시면 되고, 그때는 배변이나 배뇨도 스스로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른 헝겊이나 뭐 부드러운 천 이런 걸로 분유를 먹이고 나서 엉덩이 쪽을 자극을 해서 배변 배뇨 유도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양은 그람수 따라서 사실 달라지고 물을 얼마나 태우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유통에 적혀 있는 그대로 보통 먹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분유 먹이실 때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변이 안 나온다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분유가 굉장히 액체를 좀 많이 타거나 그리고 소화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 경우에는 변을 좀 잘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욕과 활력이 좋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괜찮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3주령, 4주령 넘어갈 때는 습식, 이유식 캔으로 조금씩 넘어가시면 되고 4주령에서 5주령 정도 넘어가실 때쯤에는 이 입술을 열어서 이빨을 보시면은 어금니가 거의 다 나 있거든요. 그러면 어금니가 다 난 경우에는 사실 건식을 급여하셔도 크게 이상은 없고 그때부터는 사실 자율배식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누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남자애냐 여자애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처럼 생식기가 심지어 뼈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더 이게 티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은 배 쪽에 이 생식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뭐 착각을 하실 일이 없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둘 다 항문 밑에 생식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경우에는 저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보통 3주령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남자애든 여자애든 어느 정도까지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포인트는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거리가 멀면은 남자애, 좁으면 여자애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보통 고양이가 항문이랑 생식기 사이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고환이 생길 자리를 확보를 해야 돼서 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이 없어도 되니까 당연히 그만큼 그 거리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는 조금 제가 많이 봐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당연히 남자애들은 생식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여자애들은 피부가 이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항문이랑 생식기 사이가 멀고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면은 남자애, 그리고 좁고 피부가 말려 들어가 있는 느낌이면은 여자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거는 접종이랑 구충을 언제쯤 하셔야 되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단 둘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구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충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생활을 하다가 들어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 기생충인 뭐 진드기, 벼룩 이런 걸 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부 기생충인 뭐 회충, 뭐 촌충, 뭐 요충 이런 것들을 이제 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이제 그냥 구충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변해서 회충이 나왔어요. 구토를 했는데 벌레 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 달령 정도 되어서 어느 정도 체중이 올라온 애들은 뭐 먹는 구충제든 바르는 구충제든 해서 구충을 좀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구충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속 집에서 그 이후에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번 진행을 하면은 내부 구충은 거의 다 예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 구충 같은 경우에는 심장사상충은 일단은 그 미국 심장 그 협회나 이런 데서는 사실 사상충 예방을 위해서는 매달 하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접종은 일반적으로 8주령 정도 됐을 때 진행을 하시면 되고, 8주령이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유치가 다 나고 나서 한 3, 4주 정도 있다가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유치가 다 난 다음이 보통 한 5주령 정도 되니까 그 기준으로 판독을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고양이 종합 백신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접종이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제 논코어 백신, 그렇게 중요한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종합 백신 하나만 3주 간격으로 3번 8주령부터 그렇게 접종을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합사를 해야 되는데 합사를 언제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한 2주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첫 일주일은 아예 그냥 따로 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새끼 고양이가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두고 웬만하면 거기서만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에서 하는 생활이 그렇게까지 뭐 청결하거나 뭐 관리가 잘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생충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운이 나쁘면은 뭐 범백혈구 감소증 같은 위험한 질환의 잠복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키트 검사를 하셨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따로 격리를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지낸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일주일은 이제 서로 얼굴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완전히 접촉까지는 시켜주지 마시고 이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 그러니까 썸 타는 단계로 일단 먼저 좀 진행을 한 다음에 2주 지났는데도 서로 하악질도 안 하고 좀 잘 지내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데려온 애기보다는 그래도 원래 있던 애기가 조금 더 중요하니까 걔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뭐 키트나 이런 게 다 돼서 다 음성이 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은 이제 합사를 조금씩 진행해 주셔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이상으로 그 고양이를 처음 주워 오셨을 때, 양육하셨을 때 많이 여쭤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고, 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애기 데려오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드린 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